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조명학회, 환경조명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전까지 한국색채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문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저의 국제활동이라면 회원이 35개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색채학회 집행위원과 현재 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했던 조명 관련 주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LED 시스템 조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는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대표 연구 결과라고 하면은 제네시스 실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실내 조명 계획부터 뒤에 잠깐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에쿠스 리무진 실내 조명 계획, 그 외에 도시형 버스나 고속버스 조명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LED 관련한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삼성 LED와 함께 품질 정량화를 위한 평가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과 공동주택 실내 외장 특화 기법 LED를 적용한 이런 것부터 한국 연구재단에서 푸살리 LED 조명 시스템 하에 푸살리 조명 개발과 그 다음에 불쾌근래와 감성평가 예측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식경제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1차년도 끝났는데 앞으로 계속되어질 프로젝트 중에 LED 시스템 조명 설계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스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조명에 있어서 평가 요소가 주거의 각 실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실제 환경 테스트베드로 구축했습니다. 이런 조명들은 모두 시스테미컬리 이렇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이 하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추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이 공간 내에서 감성평가와 뇌파 등의 생리 반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감성 차이 내지는 생리 반응이 어떻게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동서양의 조명 감서 차이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밝기감 이런 것들도 서양인, 특히 이제 파란 눈을 가진 카카시아인과 갈색 눈을 가진 우리 이제 동양인 간에 어떤 감성 차이와 밝기감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연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가장 처음에 연구했던 2006년도 연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 직전에 BH카, 이게 이제 제네시스였는데요. 이 차를 초기에 평가를 해보니까 독일계 차인 벤츠나 아우디나 BMW와 비교해서 고급감과 편안함에 있어서 아주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첨단적인 것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동양계 차들이 대개 여기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의 주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조명 색깔이라는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을 알고 얘를 이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조명실내 레이아웃을 비롯한 조명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 간접 조명을 처음 적용했던 것이 에쿠스 리무진형 차였습니다. 이때 이제 간접 조명 컨셉 개발과 평가 기준을 정립했었는데 에쿠스에 적용할 여러 가지 조명들을 도출해서 실제 이제 재현을 했는데 간접 조명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부의 조명이 설계 당시에 이렇게 블루기가 낀 그런 조명을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서 이렇게 화이트로 바꿨고요. 실험 결과에 의해서 콘솔 램프도 어떤 액센트 조명을 집어넣고 화장 램프 같은 것도 연색성을 개발한 그런 램프들을 적용했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간접 조명 컨셉을 모드별로 주행 모드서부터 휴식 모드, 정차 대기 모드, 영화, TV 모드, 대화, 독서, 취침 모드별로 조명 아이템들을 각기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의 색온도라든지 패턴들을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든 기본이 사실 감성평가에 의해서 예측된 그런 인덱스에 의해서 적용된
건데요. 여기 지금 거의 안 보이는데 이런 결과에 의해서 센터페시아나 도어나 이런 것들이 조명을 적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저희 조명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서 적용한 조명 물리량들이 실제 차량 인테리어에 이 베이지나 블랙 이런 데에 도입을 했을 때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의 어떤 스킨별 조명 구현 특성을 또 개발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아나 현대의 키 칼라를 설정해주는 연구를 했었고, 이런 이제 결과는 최종적으로 K9의 조명색으로 구현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조명 키 칼라가 결정이 되더라도 이게 실제 적용하는데 이렇게 보텀부 레진별로 이런 구형 특성이 다 달라서 이런 이중 컬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정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형 버스에 있어서 현재 이제 현대가 개발한 그런 그 실제 그 세곤도라든지 이런 조명각들이 무척 피곤함을 유발하는 뭐 9000켈빈의 이런 그 LED의 자극적인 빛이었는데, 이런 걸 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모컵룸을 저희 실험실에 만들어서 3000켈빈, 4000, 4500, 5000 이런 다양한 켈빈과 이런 그 조도 출력량,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배광각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최적의 조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런 조명 형태는 형광램프하고 비교해서 형광램프는 3000, 4000, 6500켈빈일 때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등등도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실제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그 KS 기준의 도로 조명 기준이 있습니다. 0룩스, 7룩스, 22룩스의 각각의 조명 환경을 실험실에 모범해서 구현을 해서 설정했고요. 이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명기구 설치 각도가 24도, 뭐 12도, 0도로 이렇게 변환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글레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 조명 같은 거는 그냥 일반 조명뿐이 없는데 이걸 이제 모드별로 전반, 휴대폰 사용, 독서, 휴식 등으로 나눠서 착석 시, 입석 시에 밝기와 선호도, 눈부심 등을 평가해서 구체적인 이 가이드라인을 그 적정 물리량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LED 램프일 때, 형광 램프일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준은 현대자동차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하고 한 3년간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했던 최근의 연구 중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투사일리 조명 시스템 개발인데, 그 야외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 외에 어떤 그 컨트롤된 데일라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티피셜 스카이라이터를 활용해서 최종 그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 실험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노모그래프로 정리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이제 최종 그 목표인데요. 이것은 글레어에 대한 디스컴포트 글레어에 대해서 그 인덱스를 개발해냈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변인별로 그 변인의 어떤 차이를 줬을 때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감성량의 글레어 치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실험 결과, 이런 인덱스치를 총체적으로 종합한 그런 그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연구의 본론인 그 실내에서의 고유 파장별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색채는 모두 다 고유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미치는 인간의 심리적인, 생리적인 측면의 영향은 상당히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것들에 대해서는 컬러 테라피라든지 컬러 컨디셔닝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많이 그 여러 분야의 연구 내지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실내 색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가설들은 단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실험에 의해서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그 실내 색채의 인간 반응에 대해서 정량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그 정리된 선행 연구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는 풀스케일 목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제1차적으로 아주 자극성이 강한 9개 색깔을 여기에 천정벽 바닥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환경하에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뇌파는 대개 표준점프법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고 4가지 척도, 즉 상대 알파파, 상대 알파파 대 베타파비, 그 다음에 상대 베타파, 그리고 뇌 활성화 지수 SEF 50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각 지표별 뇌 활성화 매핑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 지표로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다시피 레드, 옐로우, 오렌지 같은 것은 굉장히 각성이 강한 그런 색깔들이고 그린이나 블루는 이완이 되는 그런 색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에서 화이트는 그 중립 자극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그 풀스케일 모델 9개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데 이때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방에 모든 면을 다 색깔을 칠해놓고 이렇게 9가지 색을 각각 다 칠해진 방에서 인체의 어떤 반응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방 혹은 뭐 9개의 여러 그 자극물로 칠해진 방에서 이렇게 뇌파 그 전극을 다 배치한 가운데 실험을 했는데요. 이 전극은 10-20 그 표준점프 배치법에 의해서 했고요. 이 실험 전경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개 방에서 이와 같이 뇌파 측정을 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결과들은 사실은 알파파면 알파파, 뭐 알파파 대 베타파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파비나 그 다음에 뇌 활성화 지수 SEF 50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4가지 지표에 있어서 일관된 그런 그 이제 결과들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보라색과 블루그린, 청자색 이런 그리고 오렌지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성화되는 그런 그 색깔이라면 블루와 그린은 굉장히 이완되는 색깔로 공통적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다면 그 10초 단격으로 이 뇌파를 측정을 했는데요. 5초에서 10초, 그 다음에 15초에서 20초로 갈 때마다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25초에서 30초 때는 굉장히 혼란이 되는 이 뇌파의 특성들이 꼬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다가 다시 35초에서 45초, 45초에서 55초로 가면서 안정되는 그런 또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단편적인 어떤 그 평균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다르게 도출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 활성화 매핑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알파파에 의한 그 매핑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자면은 이런 그 그린이나 옐로우 같은 경우는 뇌 뒤쪽 그 두정엽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완되는 색깔이라면 퍼플이나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서 알파파 즉 이완 지수에 있어서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렇게 보여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베타파에 있어서는 보자면 이렇게 그 퍼플이나 그 그린 옐로우, 블루그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반면에 그 블루나 그린 또 화이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이완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지금 이제 막 시작입니다만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세계적인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